자, 한 남성이 벌인 사건, 그야말로 참혹 그 자체였는데, 자, 그런데 이 남성이 학교 앞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면서 그때부터 사건의 실체가 확 드러났습니다. 네, 일단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이었는데요. 지난 10일에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이 중학생들한테 택시를 좀 불러달라고 합니다. 이 중학생들이 거절하니까 흉기를 들이대면서 협박을 합니다. 결국 이 중학생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고 현행범 체포가 됐는데요. 이 남성의 주머니 안에서 흉기가 나왔습니다. 그런데 이 흉기에 혈흔이 묻어 있었던 겁니다. 이걸 보고 경찰이 추궁했더니 이 남성 사람을 죽였다라고 진술을 합니다. 자, 처음에는 그냥 학교 앞에서 학생들한테 흉기로 위협을 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딱 데려왔는데 살인자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중학생들이 신고를 했습니다. 근데 1분 후에 또 어떤 사람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지인이 폭행당해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고 그래가지고 신고가 별건으로 들어온 거예요. 그런데 이 신고 들어왔던 거 똑같은 범인이 30대 남성이 이제 범행을 한 건데요. 실제적으로 30대 남성이 살던 시흥시 영구 아파트에 그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. 당시에 4층에 살던 피해자 남성하고 다툼이 벌어졌는데 이 가해자 30대 남성이 그 40대 남성의 목을 졸라 기절을 시켰습니다. 기절시킨 다음에 흉기로 한 차례 깊이 찔렀는데 다행히 그 사망하진 않았어요. 그래가지고 병원에 옮겨서 치료 중인데 아무튼 이 남성이 그 흉기를 소지하고 나서 사건을 벌였기 때문에 신고가 두 건이 들어와가지고 경찰에서 이걸 가지고 수사를 계속 했던 것이죠. 자,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진짜 흉기 난동을 벌인 겁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8천만 원,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돈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? 네, 돈 문제가 서로 간에 있었던 건 아닌데 이들이 어떤 사이인지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오늘 이 범인은 30대의 남성이잖아요. 근데 40대의 4층에 사는 이웃 남성이 있었는데 피해자입니다. 그분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인터넷 도박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 40대 남성이 처음으로 도박을 좀 손을 설명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같이 도박을 했다. 주로 이 40대 남성의 집에서 7층인데요. 그 7층에서 인터넷 도박을 한 거예요. 근데 그동안 이제 몇 달 동안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이 가해자가 그 사이에 8천만 원 정도를 잃습니다. 돈도 많이 없었을 텐데 너무 많이 했네요. 네. 그리고 당일에도 160만 원을 잃었어요. 그러니까 기분이 되게 안 좋은 상태니까 말싸움이 난 겁니다. 뭐 서로 간에 채무 관계가 있던 건 아니지만 인터넷 도박에서 지니까 말싸움이 나고 그 말싸움이 커지다 보니까 목도 조르고 흉기도 사용해서 이런 싸움이 크게 일어났습니다. 예.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 가해자, 이 30대 중국인을 인터넷 도박의 세계로 안내했던 겁니다. 자, 그런데 뭐가 됐든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8천만 원 상당을 잃고 사건 당일에도 160만 원을 또 잃자 날 이 도박의 세계로 안내한 이자를 죽이겠다 약간 이랬던 모양이에요. 그렇죠. 거기서 그쳤으면 다행인데, 다행은 아니죠. 거기서 끝나는 일인데 또다시 다른 사람을 이제 추적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. 7층, 본인이 살던 7층, 14층에 가서 또 다른 사람, 자신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을 찾으러 갔는데 그 사람들은 찾지를 못했습니다. 그 이후에 13층으로 갑니다. 13층에 간 다음에 13층에 나오는 이웃의 70대 여성, 또 60대 남성을 발견하고 흉기로 찔렀습니다. 그래서 2명도 사망을 했습니다. 결국은 4층의 피해자, 13층의 70대 여성, 60대 남성까지 이 사망케 한 다음에 20여 분 정도 짧은 시간 동안 범행이 이루어졌고요. 그 이후에 자신의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택시를 타고 나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자, 맨 처음에 4층의 남성,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중상을 입힙니다. 자, 두 번째 7층과 14층의 이웃에게 갔는데 7층, 14층의 그 이웃은 부재 중이었습니다. 자, 그랬더니 세 번째로 13층으로 가서 피해자 2명을 살해합니다. 자, 정말 7층, 14층의 이웃이 부재 중이었으니 망정이지. 자, 이 거의 말이죠. 자칫 잘못했더라면, 그러니까 이자의 범행이 완전히 다 성공을 했더라면 5명의 목숨이 정말 한순간에 다 앗아가 버리는 정말 대량 살인 사건이 벌어질 뻔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범행을 하고 나서
평소 감성이 좋지 않았던 또 다른 이웃들도 내가 살해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누군가를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, 있다고 해도 정말 한 사람만 있어도 정말 죽이려고 시도한다 그러면 너무 큰일인데, 이 사람은 30대 남자가 무슨 70대, 60대, 4층, 7층, 13층, 14층에 다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. 이웃사촌인데. 그래서 결국에는 두 분은 안 계셔서 너무 천만다행이지만 또 두 분이 정말로 사망을 하시게 됐습니다. 맨 처음에 경찰이 얘기하기는 맨 처음에 찔른 그 40대 남자 있잖아요. 그분이 사망한 걸로 알았던 거예요, 이 가해자가. 근데 그분은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사망을 하니까 어차피 이 사람도 이렇게 내가 죽였으니까 그동안 정말 보기 싫었던 사람들 내가 다 죽여야겠다,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흉기를 맨 처음 휘두르고 나서 죽은 줄 알고 피해자가 에라 어떻게 이렇게 된 거 어차피 끝인 거 평소 나 무시했던 인간들 다 죽이자 하면서 진짜 대량 살인 사건을 벌인 겁니다. 저는 이게 진주 아파트 그 방화 살인범 아닌 듯 생각이 나더라고요. 예. 자, 팀장님, 그럼 여기서 좀 살펴봐야 할 게 정말 이 피해자들이 이자와 평소에 어떤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인가요?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나요? 관계가 있습니다. 13층에 살던 피해자 2명, 한 분은 70대 여성분인데 이 여성분을 왜 살해했냐면 사실상 이 범인이 그 인터넷 도박하기 위해서 70대 여성의 핸드폰을 빌려 사용했던 거예요. 사용하면서 사용료라든지 이런 10,000원씩을 줬었는데 아마 언제부턴가는 그 돈을 지급 안 하니까 70대 여성분이 뭐라고 이제 나무랬던 것 같아요. 거기에 앙심을 품고 살해했고요. 또 6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 범인하고 사실은 화투를 친 거예요. 고스탁 같은 걸 쳤는데 치다 보면은 이 30대 남성 범인이 좀 잃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20대 남성이 돈을 닦기도 했고 또 그리고 자릿세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네가 자릿세를 요구해, 이런 앙심을 품었기 때문에 연속살인, 즉 2명을 계속 살인했습니까? 연속살인을 하게 된 것이죠. 결국 모든 피해자들과 모두 도박으로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켰던 건데, 자, 중국 국적. 중요한 건 여기 이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잖아요. 이 중국인이 뭐 일부 보도에서 이제 조선족이라고 나오던데 어떻게 살 수 있었던 겁니까? 그러니까 일단 본인 명의의 집은 아니었습니다. 이 남성은 지난 2010년에 국내에 입국을 했고요. 그 이듬해인 2011년에 한국 영주권을 취득을 했습니다. 별다른 직업이 없었는데 지난해 10월 정도부터 이 집이 이 한국 국적의 친척이 계약한 집이었는데요. 여기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같이 살아온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. 이 남성의 친척은 생계의료 수급자였고요. 이 남성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다고 합니다. 하지만 지난해부터 이 남성과 함께 살게 됐던 거고, 이 경찰은 이런 주거와 관련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박 변호사님 구속됐습니까? 네, 3명을 지금 사상케 한 연속적으로 지금 살인을 시도했기 때문에 살인죄, 살인미수죄, 특수협박죄로 영장실질심사를 했고요.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. 다만 그 과정에서 왜 이런 행위를 했냐 할 때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고요. 지금은 조사 과정에서는 뭐 도박 연관성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조금 더 어떤 이유 때문에 또 다른 또 동기가 있는지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5명을 살해하려고 했지만 일단 1명에게 중상 그리고 2명을 살해한 저자 경기 남부청은요, 빨리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열어서 신상공개 결정을 좀 하십시오. 예, 얼굴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. 누군지는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.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.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.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